지우 언제 왔어? 좀 풀어보니까 어때? 여기 기억이 생생히 나? 아니면 새로워? 서진이 어때? 기억이 나는 거지. 12번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12번 잘 됐어? 미나 성공했어? 11번은 괜찮아? 전 12번 문제 같이 한번 가볼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해줄 얘기가 딱 요거 하나거든. 그러니까는 bn이 a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의돼 있을 때 이게 등차 수열이야. 그 당연히 an 플러스 1도 등차 수열이겠지? 그치? 근데 둘 다 공차가 d란 말이야. 이거 d고 이것도 d고. 그러니까 이 bn이 무슨 수열이지 그러면? 이거 n에 대한 1차식? 이거 n에 대한 1차식. 둘이 더했으니까 이것도 n에 대한 1차식이란 말이야. 근데 공차가 이제 ED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해보면 되겠지. 그치? 공차가 ED인 거야. 그치? 공차가 ED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 그러면 실제로 식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첫 항이 마이너스 4에서 D만큼을 빼줘야 돼. A1은. 맞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 BN이라고 하는 거의 정체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첫 항은 뭐냐? 요거 A2를 만들어 봐야지. A2는 원래 마이너스 4였죠. 그러니까 둘이 더한 게 되지. 더한 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라고 이렇게 좀 써주면 돼. 이렇게. 그치? 그리고 공차가 1이다 라고 아까 했던 거 요 사실을 좀 기억을 해보면 되겠다. 그러면 나열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건데 1항, 그 다음에 2항, 3항, 4항, 5항 이렇게 간다를 하면은 이거 지금 D씩 점프하고 있는 거죠. 갈 때마다 D씩. 그치? 그러면 B라고 하는 거는 2D씩 점프한단 말이야. 근데 교집합이 3개여야 돼. 교집합이 3개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B1, 그 다음에 이렇게 B2, B3, 그 다음에 B4는 여기 있을 거고 B5는 여기 있을 거고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그래서 교집합이 3개가 된다 볼 수 있겠지. 그치? 이 경우 하나 해보는 건데 이거 예시로 들어보면 이 경우는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잖아. 이 둘이 갖다 놓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가 같은 경우 이렇게 지어지니까 이거는 모순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얘를 한 칸씩 밀면 되잖아. A1, A2, A3, A4, A5. 그럼 교집합 몇 개야? 그렇게 하면? 몇 개야? A1, A2, A3, A4, A5. 2개잖아, 2개. 보여? 그러면 안 되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A1, A2, A3, A4, A5. 이렇게 하면 또 교집합 3개인 거고. 그치? A1, A2, A3, A4, A5. 여기서부터 또 시작해서 이렇게 가면. 그치?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가 되는 게 더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잡을 수 있지. 그렇게 해서 그냥 이제 갖다 놓고 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능에 이 문제가 다시 나오진 않겠지만 여기서 파악을 해놨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이 추론은 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야. 그냥 기본적으로 공차 2D라고 하는 거 파악을 하고 항 이렇게 잘 잡고 이게 좀 문제풀이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치? 막 복잡하게 지금 계산하고 막 했었던 사람들 원리를 한번 봐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11번 같이 해볼까? 아니면 넘어가도 돼? 같이 해봐. 네, 괜찮아? 13번 이미 좀 풀어봤어? 이거 석준이 잘했네.
체력이 고갈되고 있어? 시험 가까이 오니까 어때? 지우 잠 잘 자고 있어? 잠 잘 자고 있어? 13번 문제도 같이 해볼게. 이거 한번 봐보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결국 또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거거든. 그러니까 완성되는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완성해야 할 삼각형 이 두 개. 이거를 보는 연습을 이제 마지막까지 계속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치?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로 가면은 이 완성된 삼각형이 아예 안 보일 수도 있고 완성해야 할 삼각형도 정확하게 안 보일 수 있어. 그치?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완성되어 있는 삼각형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여기 있는 조건들 쭉 써보면 되잖아. 조건들 쓰면서 가볼게. 여기 BC는 3 잡아보면 A, B, 그 다음 C, D, 이쪽이 P1, P2, 그 다음에 Q1, Q2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나면은 여기 3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CD는 2 이렇게는 또 2 이렇게 그 여기 각도 줬어. 이 각이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을 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완성된 삼각형 바로 결정돼 있어. 삼각형 BCD가 결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연결시켜서 아이고 선을 연결시켜서 여기 각 BD 길이 원하면 다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그치? 그렇게 먼저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완성해야 할 삼각형이 뭔지를 생각해보면 AB 더하기 AD의 길이를 구하라? AB, AD 여기 뭐 이렇게 잡아볼까? 문자를 만들어 보면 이제 좀 경험치가 쌓였으니까 알겠지만 A 더하기 B의 길이를 구하라 할 때 각각의 길이를 구해서 더하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먼저 의심해 볼 거는 이 안에서 A 더하기 B가 한 번에 구해지는 형태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치?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먼저 의심되는 거는 A 곱하기 B, 그러니까 넓이에 대한 식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 마침 또 있었지? 그러니까는 기출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이 A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그 다음에 사인 여기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에 뭔가 이것들에 대한 식이 나오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각들 알파가 있고 여기 베타가 있으면 이런 각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면 된다는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리고 아직 안 쓴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이
P1, P2 대 Q1, Q2 3대 5 루트 2다. 요거 안 썼고 AC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2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요게 보면 AC는 이 작은 원의 지름 더하기 큰 원의 지름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B가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마무리하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까? 첫 번째로 어차피 지금 이 삼각형에 대해서 알아야 돼.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삼각형은 ABD라고 하는 걸 알았어. ABD인 거니까 여기에서 하나라도 먼저 조건을 찾으려고 하면은 BD 길이를 먼저 구한다가 순서가 되겠다. 그치? BD의 제곱은 하고 시작을 해보는 거.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에다가 코사인 알파 값. 그치? 코사인 알파 값은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이렇게 지금 쓰면 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 BD 길이가 루트 17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지금 찾을 수 있어. 루트 17? 이렇게 나와.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사인 알파 값 알고 있어. 그 지름의 비를 알고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얘의 2배가 얘다야. 그치? 그거를 관계식으로 연결을 시켜주면 돼. 그치? 그럼 그걸 해보면 사인 여기 베타라고 놨으니까 사인 베타분의 그 다음에 P1, P2지? P1, P2가 아니라 맞지? 사인 베타분의 P1, P2 요게 얼마냐면은 2R인 거니까 A2R 이렇게 좀 쓸 수 있다고. 그치? 그 다음에 사인 알파분의 역시 또 Q1, Q2 Q1, Q2 해보면 요거는 얼마가 되냐? C2가 된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겠지. 그치? 근데 C2 길이가 A2 길이의 2배가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 요게 2 곱하기 A2라고. 맞지? 그러니까 둘이를 관계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네. 그 연결을 시켜버리면 여기는 사인 베타분의 2 곱하기 P1, P2 이렇게 잡으면 이게 사인 알파분의 그 다음에 Q1, Q2다.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다.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정리해보면 이 부분이 문제에서 P1, P2랑 Q1, Q2가 B가 3대 5 루트 1라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3K 이렇게 둔다고 하면은 여기는 뭐 5 루트 2K겠지. 이렇게. 그치? 그리고 지금 사인 알파 값도 주어져 있어. 아까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는 3분의 2 루트 2라고. 이렇게가 3분의 2 루트 2. 그치?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고 사인 베타 값 얼마인지 나오지. 그치? 그래서 계산이 바로 돼버리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계산해보면 여기 5분의 4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지금 찾을 수 있어. 5분의 4. 그치? 근데 만들었으면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넓이의 단식을 하나 더 써가지고 마무리하는 형태로 가면 되겠다. 맞지? 마무리 해볼 수 있겠지? 이렇게? 이 문제가 다시 나올 것 아니니까 계속 체크를 해. 이 상황들. 그리고 이번에 뭐 지인선 모의고사도 풀어보거나 최근에 계속 모의고사 풀면서 알겠지만은 이 문제랑은 상관없는데 이 사각형이 원 안에 이렇게 내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 있잖아. 그치? 그때 이 둘의 합이 파이라고 하는 상황도 되게 잘 나와. 그치? 그거 계속 의식해야 되겠다. 그치? 때리고 있어. 이해됐어? 다시 설명해줘. 글씨가 뭐 거의
잘 풀었어? 그 뒤에는 어때? 아직 안 풀었어? 거기까진 잘했는데. 응? 아, 이렇게까지 안 나고. 여기 풀어도 돼. 요 14번 문제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 13번 좀 정리, 미나 마무리 같이 해볼까? 13번. 그 한 번만 바꾸도록이란 말이 중요했지. 그러니까 4차 함수인 건데 4차 함수가 부호가 한 번만 바뀌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도록 출발하는, 맞지? 그러면 그 상황에서 보면은 어차피 t가 0일 때의 부호 변화는 의미가 없거든. t가 0일 때 이게 지금 출발한 부분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면은 0보다 큰 쪽에서 보는 거니까 거긴 의미가 없어. 그치? 근데 나머지 부분 관찰해 보면 여기는 이제 t가 1일 때, 그 다음에 a일 때, 2일 때, 이 3개일 때가 속도가 0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그치? 근데 이 3개 중에서 뭔가 겹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돼야 중근을 가지면서 속도 변화가 한 번만 생긴다. 한 번만 뚫고 지나간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연결시켜 본 게 이렇게 둘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같은 경우, 이렇게 둘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경우를 따져보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첫 번째로 둘이 이렇게 같다라고 하면은 A 값이 0일 때. 그치? 그러니까 A가 0일 때라고 하는 거는 계산을 할 때 지금 VT가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T에다가 곱하기 T 마이너스 1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곱이 붙네. 제곱 붙었고, 여기 T 마이너스 아니지? 3승이네. T 3승에 T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치? 만약에 A 값이 이 둘이 이렇게 같다. 이렇게 둘이 같으면 그럼 이제 2분의 1이란 말이야. A가 2분의 1. 그치? 이렇게 관찰이 됐으니까 그럼 해보면 VT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식을 쓸 때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여기 T 마이너스 1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지. 그치? 그럼 여기다가 제곱을 붙여주면 되겠다. T 마이너스 1이 두 개인 거니까.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상황에서 이제 세 번째 하나만 더 있고 A 값이 2분의 1일 땐 거지. 이렇게 둘이 같을 때. 그치? 이거 써보면 여기는 VT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T에다가 곱하기 T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치? 그래서 이거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놓고 나타내 보면 함수가 요거 첫 번째 거는 0에서 3중근 가지고 그 다음에 좀 1, 2 이렇게 잡아볼까? 1, 그 다음에 2 잡았을 때 얘가 갔다가 이렇게 내려간다 볼 수 있겠지. 이렇게. 그치? 이게 첫 번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2분의 1일 때는 0 지나가고 그 다음에 2분의 1 지나가고 2분의 1 여기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1에서 접했어. 그럼 그래프가 갔다가 이렇게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요게 이제 두 번째 경우. 이렇게 되겠다. 그치? 세 번째 경우 해보면 이거는 함수가 여기에서 0, 1에서 접했지? 함수가 갔다가 접하고 2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그래프가 구성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불안하면 세 개를 다 계산해 보는 게 맞긴 한데 가장 유력한 건 몇 번이야? 세 번째 거. 그치? 세 번째 게 우선적으로 해봐야 될 값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었던 거고 한 번만 바뀌도록이라고 한 말에서 근이 총 4개지만 이쪽은 볼 필요가 없어. 0에서의 변화는 어차피 필요가 없다고. 그치? 그러니까 나머지 3개의 근 중에서 2개가 중근이네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는 문제였어. 그치? 이 뭔가 봤을 때 빨리빨리 안 풀리거나 지금 발상이 안 떠오르거나 오래 걸리면 그 리뷰노트에서 꼭 다시 유사 문제 풀어보면서 발상 정리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그치, 인선 이해 풀어봤어. 어땠어? 어려웠을 때? 다 고치긴 했어. 고친 거 있어? 몇 번 잘 안 됐어? 13, 14?
20번을 좀 먼저 해볼게. 그러니까 20번 문제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그 조건이 있었어. 그거를 좀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진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G0은 0 만들어놓고 출발했을 거고, 그치? 그 다음에 G'X는 fx다. 체크를 했을 거고,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 gx라고 하는 거는 적분을 했을 때 3분의 1 x의 3승으로 이렇게 시작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놨겠지? 근데 이제 이 조건이 중요했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부등식의 의미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 gx가 g4보다 크거나 같다. 이고 동시에 절대값 gx, 절대값 g3이다. 이렇게 체크가 돼 있다. 그치? 일단 여기에 이 식의 의미부터 봐야 되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값이 항상 g4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치? 그래프 개형을 예측해 볼 수 있지. 그치? 얘가 최고 차이 개수 1이었으니까 3분의 1이었지? 함수가 이렇게 극대극소를 가진 함수를 그려본다고 해보자. 그치? 이렇게 만들었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에 대해서 이 함수값이 4에서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그러면 이 4인 지점이 극소인가라는 의심을 가장 먼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 이 지점 극소. 그치? 그리고 1은 이제 이런 지점들이 되면 되겠지. 여기 어딘가가 1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버린다 하면은 이 함수가 이런 지점에서는 지금 전부 다 모든 함수값들이 G4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여기가 4가 이렇게 있는 상황, 여기 최소값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면 1보다 큰 같은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었을 때 1. 이 지점에서의 최소값이 여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극소 지점이 4가 되어야 된다는 상황을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이 극소에 대한 조건을 줬다고 하면은 이 절대값에 대한 얘기는 의미하는 게 뭔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요거는 해석이 좀 갈리지. 그치?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 파악을 해보면, 절대값 gx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있을 때, y는 절대값 gx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때, 이게 x는 3에서 최소이기도 한데 동시에 극소이기도 해야 돼. 극소이기도.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해. 이게 함수가 실제로 절대값을 씌웠을 때 위로 올라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있을 수 있어. 그렇게 되는데 그대로 있건 올라갔건 간에 이건 극소가 동시에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면 그래프를 그래서 따져보면 돼. 한번 따져볼게. 이게 두 가지 경우지. 첫 번째는 이 4에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갔어.
4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러면 3에서 지금 접히는 지점이 없는 거거든. 그치?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거냐면 1이 뭐 이런데 어딘가 이렇게 있다를 했을 때 절대값 G3? 모순이 생기지. 그치? 여기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씌워서 만든다 하면은 G3 부분의 절대값이 제일 작다라고 볼 수가 없겠지. 이렇게. 그치? 왜냐면 4에서 이미 극소라고 잡았는데 3에서 동시 또 극소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면 다른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였었잖아. 어떻게 지금 판단하면 돼?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번에는 함수가 이런 형태로 가버리면 여기 4에서 극소를 맞았는데 여기가 3이 돼버리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3이 최소면서 극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 추론 자체는 어렵지 않고 뭐 정리도 어렵진 않은데 얘를 스스로 생각을 해낼 수 있었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되는 문제였다 보면 되겠어. 그래서 그래프 해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잡히는 형태고 절대값을 씌워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결국에 이 gx라고 하는 식은 3분의 1을 최고차항의 개수로 갖고 그 다음에 0,0을 지나간다는 얘기가 있었지? 아까 G형은 0. G형은 0이었던 거니까 여기 X 쓰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X-3 쓰고 여긴 모르니까 A 이렇게 써서 X-A 이렇게 지금 써놓고 나서 그치? 그 다음에 G'4가 0에다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다. 그치? 4에서 미분계수 0인 거니까 G'4는 0 해서 A 값 구하면 정답이 나온다. 이렇게 확인하면 돼. 그치?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거는 이 부등식에 대한 해석 두 개야. 요거는 수능에도 또 나올 수 있는 이 등호가 들어온 상황, 는의 상황. 그치? 이거랑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을 때 최소값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지? 이 두 개를 생각하는 게 평가 문제 포인트였다. 이렇게 좀 알고 넘어갈게. 잠깐 쉬었다 할게. 자꾸 눈 감기는 사람들 자.
우리 계속 해볼까? 지인선 2회에서 13, 14번 두 문제를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하거든. 혹시 없는 사람 시험지 있어? 13, 14번 두 문제만 좀 설명을 할게. 제일 어려웠다고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21번, 22번 마무리 안 된 거 같이 해보기로 하자. 보충 13번 문제. 보기만 해도 좀 만만치가 않지. 그치? 접었어. 이렇게 해서 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원이 접히 올라가 있어. 접히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작은 원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작은 원이 이런 형태로 이렇게 뭐 들어가 있다. 그렇지? 근데 이 상황에서 A, B, C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선을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D 구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보면은 코사인 ABC ABC면은 일단 여기 이 선은 필요하겠다는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놓고 ABC분의 길이가 AB야. 그러면 당연히 완성시켜야 할 삼각형은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보면은 이 삼각형 ABC 자체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완성되어 있는 삼각형이 뭔지를 보고 역시 완성되어 있는 삼각형이 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성해야 할 삼각형이 뭔지를 보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게 이미 삼각형 ABC로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치? 그래서 그럼 완성된 삼각형이 뭔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 있는 길이 관계들을 다 써봐가 일단 AD는 8이다. AD 8, 이만큼 8 이렇게 8. 그 다음에 CD는 2, 여기 길이는 2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머지 얘기들은 지금 뭐 원의 넓이의 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한데 완성된 삼각형이 딱히 보이지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 넓이의 비가 있으니까 넓이의 비를 이용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좀 전에 풀었던 평가 문제 한번 생각해봐. 평가 문제에서도 지름의 비가 1대2였잖아. 1대2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연결시켰었냐면은 사인 법칙으로 연결시켜가지고 계산을 했었다고. 그치? 그럼 이것도 사인 법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노력을 해보라는 얘기야. 원의 넓이의 비가 있으면.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부터 시작을 한 거냐면은 첫 번째 스텝은 이렇게 되는 거지. 삼각형 BCD. 여기 BCD라고 하는 거는 어디 있어? 여기 이 부분에 BCD 이렇게 BCD 이게 지금 이 작은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이거든. 그치? 이 안에서 사인 법칙을 써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어디 있지? 원의 넓이 5의 넓이는 6배 달았으니까 또 여기 외접하고 있는 삼각형을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ACB가 있겠지. ACB 이렇게. 그러니까 삼각형 BCD랑 삼각형 ACB랑 두 개를 각각 놓고 나서 여기서 사인 법칙을 연결시켜 볼까? 이 생각부터 하고 시작을 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BCD에서 먼저 보면은 여기는 각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여기를 알파라고 잡아보자. 알파. 이렇게 잡았다 하면은 얘에 대해서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사인 알파분의 그 다음 BD. 이렇게 사인 알파분의 BD. 하면은 요게 2R1이라고 이렇게 작은 원의 반지름. 맞지? 그 다음에 ACB를 기준으로 본다 하면은 여기는 사인 역시 알파분해요. 그럼 계산이 좀 편해지겠다는 생각 할 수 있는데 사인 알파분의 여기는 이제 AB가 되겠지? AB.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게 2R2다.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으면 되겠다. 그치? 근데 이게 지금 R1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얘 각각 바꿔버리면 2 사인 알파분의 BD의 제곱을 해. 이거 돼. 그 다음에 여기 2로 나눠버리면 2 사인 알파분의 AB의 제곱. 하면 파이 R 제곱의 B가 지금 1대 6이다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그래서 이게 1대 6인 거니까 따라서 BD 대 AB는 1대 루트 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BD 대 AB가 이렇게 BD 대 AB가 1대 루트 6이다. 이렇게 지금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놨으면은 그러면 계산을 할 때 여기 BD가 이런 식으로 써볼까? P 이렇게. 그러면 AB 길이는 루트 6P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지. 맞지? 길이 B를 찾았어. 이제 그 다음이 좀 어려웠던 포인트인데 근데 이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발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거든. 뭐냐면은 이 접어 올렸잖아. 그치? 여기를 기준으로 접어 올렸으면 당연히 여기에 마주보고 있는 부분은 에 대해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봐야 돼.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나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꽤나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면 이 문제 자체는 어려웠어. 그러니까 교육 평가 시험에 수능에 이 정도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는 할 텐데 뭐는 반드시 자꾸 체크하라고 하냐면은 이 둘이 더한 거 180 도인 거 있지. 여기 더하기 여기 180 도인 거. 그거 자꾸 의식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마주보고 있는 게 이만큼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게 보인단 말이야.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치? 그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거든. 이렇게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이렇게. 대칭구지였으니까. 그치? 그렇게 하면은 기가 막히게도 여기가 또 알파가 돼. 이렇게 알파가 되면서 저 BCD가 이등변 삼각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P면은 여기도 P가 되는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지. 여기도 P가 된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은 이 전체 ABC 삼각형에서 루트 6P고 P고 여기 10이라고 하는 게 잡혔거든. 그치? 길이 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잡혔으니까 이 안에서 조금 각만 하나 더 알면은 문제를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상황이라는 얘기야. 그치? 요거를 스텝 2로 얘기를 할게. 요거 스텝 2는 그냥 말로 설명을 했으니까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기로 하자. 그치? 이게 발상적이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를 내가 해주고 시작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치? 뭐 이거를 처음에 찍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마주보고 있는 변은 어쨌든 대칭 관계를 생각을 해봤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뭔지를 보면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은 각 하나가 필요해. 각. 이 ABC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루트 6P, P10이 있으니까 각을 여기나 여기나 뭐 지금 하나 지금 찾으면 된다고. 그치? 그걸 어디서 찾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건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거는, 이렇게 둘 다 해도 돼. 여기 알파 있잖아. 알파 있으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코사인 법칙을 두 번을 써. 요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이 큰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한 번 쓰는데 그 코사인 알파 값을 갖다 넣으면 되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코사인 알파는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빼기 예제곱 아니지? 맞지? 나누기 2 곱하기 예 곱하기 하고 큰 삼각형에 대해서 한 번 쓰고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은 P값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아니면 여기 이런데 하나 새로 각을 잡아도 돼. 이렇게 베타라고 잡아가지고 이 베타에 대해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지금 서로 코사인 베타에 대해서 두 번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은 이 값이 계산이 되잖아. 코사인 값이. 코사인 값이 계산됐으면 나머지 마무리는 전체 ABC에 대해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써버리면은 계산이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이런 방향 풀면 되겠어. 석준이 이해됐지? 또 처음에 접근할 때 많이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중요하게 잡고 있는 포인트들 그러니까 이런 거 둘이 더해서 180도 되는 구조 그 다음에 이 문제랑은 전혀 상관없지만 계속 비례관계 닮은 관계 요건 좀 의식을 해봐. 그치? 그거 비례 닮으면 잘 못 볼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니까는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해봐라. 이렇게 14번이 가장 어려웠었던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14번을 하나 좀 더 풀어볼게. 이게 우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선생님 좀 풀어왔어? 지연이 이거 좀 풀어봤어? 우선 알 수 있는 거는 둘이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지. 4 대입하면 1인데 여기 4 대입하면 B란 말이야. 근데 B가 1이 아니란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X는 4에서 불연속이다 만들어 놓고 시작. X는 4에서 fx는 일단 불연속이라 하는 거는 먼저 잡아놓고 시작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불연속 이렇게 확인해.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한 함수의 정의를 잘 봐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 익숙한 부분이거든? 이 fx는 t라고 하는 식, 이 t라고 하는 건 상수함수가 되겠지? 상수함수와의 교점의 개수를 gt로 새롭게 정의한다 이렇게. 교점의 개수를 요거를 GT로 정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fx 곱하기 gx가 이게 x는 4에서 연속이래. x는 4에서 연속. 그럼 여기서 바로 머릿속에 먼저 떠올라야 될 건 뭐냐면은 fx가 x는 4에서 분명히 불연속이라고 지금 잡고 시작을 했는데 그치? 이게 지금 불연속 이미 얘가 불연속 그러면 gx가 어떻게 되어야 전체 곱함수가 연속이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g4는 0을 먼저 생각을 해볼 거거든. 근데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리미트 x가 4라고 할 때 gx 요게 함수값과도 같고 그 다음에 곧 요게 0이 돼야 되겠지. 왜냐면 gx가 연속이란 보장이 없으니까. 그치? 요렇게 되어야 되는 상황.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 애초에 그냥 gx 자체가 x는 4에서 그냥 불연속이어도 돼. gx가 x는 4에서 불연속. 물론 엄청 특수하게 불연속이어야 되겠지. x는 4에서 불연속. 요 상황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란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는 이 문제 어렵다 하더라도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불연속 곱하기 연속해서 이게 연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을 해가지고 연속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치?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거는 이걸 많이 보기는 하지. 얘가 함수값이 0이 되면서 뭔가 이거 뭐 g라고 놓은 다음에 g4가 0이다. 뭐 이런 게 지금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 불연속이었던 거를 좌극한, 우극한을 다 0으로 만들어버린 상황. 그치? 근데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4-랑 4+가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여기 뭐 F가 있고 G가 있어. F가 있고 G가 있는데 얘가 하나가 1이고 여기가 뭐 2야.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이게 곱하면은 이것도 연속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는 이 상황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둘 중에서 뭐가 정답인 상황인지를 판단을 하는 게 처음부터 좀 쉽지가 않았는데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추론을 해봐. 그래프를 그려서 추론을 한다고 하면은 함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어. 이렇게. 여기 지금 4에서 이렇게 있고 여기 요 지점이 1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런데 이 문제에서 G4라고 하는 거는 이미 어디에 지금 결정이 돼 있냐면은 분명히 여기 함수값이 1이니까 4는 여기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2차 함수 여기서 어떻게 그려질지는 나중에 문제고 일단 뭐냐면은 무조건 G4는 한 개는 교점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여기 2차 함수가 어떻게 들어가든 상관없이 이미 여기서 지금 교점이 하나 있다는 얘기야. 확정. 그치? 그러니까 이거 0이 될 수가 없어. 0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G4 값이 이미 0이 되는 거는 틀렸어. 안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여기 이 상황으로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좀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걸로 지금 봐야 되는 상황.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제 좀 추론을 해봐야 되는데 gx가 x는 4에서 불연속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상수함수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지점에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이제 그걸 지금 생각을 해야 돼. 그치?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런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 첫 번째는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 함수가 요렇게 4 잡고 그 다음에 함수를 이렇게 내렸어. 그래서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 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건 여기 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이 지점이 그냥 정확하게 그냥 B인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4 대입했을 때 B가 되는 상황.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은 이걸 왜 생각해 보는 거냐면은 분명히 B 여기서 얘보다 클 때랑 작을 때랑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지. 여기는 지금 2개인데 밑에는 3개잖아. 그치? 여기 딱 함수값이 여기 함수값을 모르는 상황인 거니까 함수값은 모른다 하더라도 우극한 자극한이 지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치? 우극한 자극한이라는 말의 의미는 교점의 개수의 우극한 자극한이야. 이거 지금 생각을 해줘야 돼. 아니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여기서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잡아볼 때 함수가 이렇게 내려왔어. 근데 얘가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져서 갈 수도 있다고.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그치? 이렇게 놓고 나서 얘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B를 잡아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근데 이거 해보면 계산을 한번 해보자. 간단하게. 4 마이너스랑 4 플러스를 이렇게 봐. 4 마이너스랑 4 플러스를 표를 그리면서 생각을 해보면 돼. 그치? 무슨 표냐면은 F랑 G에 대한 표야. F랑 G를 이렇게 표를 그려보는 거. 표시를 해보면 4 마이너스 상황은 이제 우리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냐면은 여기가 그냥 1이거든? 함수값 1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쪽은 함수값이 4 우극한 쪽은 B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 맞지? G를 보면은 G4에서의 자극한이라는 말의 의미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교점의 개수를 의미한다 볼 수 있다고. 그건 지금 3개란 말이야. 근데 위에서 내려올 때는 2개가 되지. 이렇게. 그치?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이제 같은 경우 있나? 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치? 근데 이거 지금 애초에 B 값이 몇일 때야 되는 얘기야? 이거는? B가 4일 때야 되는 얘기라고. 그치? B가 4일 때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B가 4. B가 4일 때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분의 3이 나오는데 4가 되니까 이거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밑에 것도 똑같이 해봐. 밑에 것도 해보면 4에서의 자극한 요거 똑같이 쓰면 되겠네. 1이랑 b인데 곱하기를 넣어보면 밑에서 올라올 때는 1개, 2개네. 근데 여기는 3개. 이것도 역시 안 되지. 같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 될 것 같아서 해봤는데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뭔가 좀 특이한 게. 교점 개수가 달라지는 게 이렇게 잡는 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었는데 얘가 처리가 안 됐다고. 그치? 그러면은 그럼 도대체 어떤 상황이 되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냥 수도 없이 많이 풀었던 상황이 있어. 상수 함수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교점 횟수가 달라지는 부분은 함수의 어디에서 달라져? 극점에서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극점이 여기를 지금 통과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여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 있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역시 4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함수가 이번에는 어떻게 가냐면은 여기 이렇게 가긴 했는데 이 지점이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가 4가 될 때 기준으로 잡아보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에서 분명히 교점에서 달라지고 있잖아. 이 극점을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그치? 사실 나는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우선인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극점에서 교점 개수가 달라진다는 거는 워낙에 많이 봤던 상황인 거니까 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아니면 여기도 역시 부호가 반대로 바뀔 수 있어. 부호를 반대로 적용해보면 이렇게 잡았을 때 4를 이렇게 내려서 봐보면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갔는데 이때 여기가 이 부분이 4일 수가 있다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계산해 봐야 된다. 선이랑 서진이랑 힘내. 지금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것도 아까처럼 계산해 볼게. 4에서의 자극한 4에서의 오극한 F의 G, 여기서 4에서의 자극한 4에서의 오극한 F의 G, 이거를 이렇게 따져보는 거. 근데 4에서의 자극한 구해본다 하면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 역시 1이야. 1이고 여기 그냥 다 똑같아. 1B는 다 똑같아. 1B 이렇게 써. 그치? 근데 이번에는 좀 자유로운 게 아까는 딱 B값이 정해져 있었다고 하면은 여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뭔가 둘 중에 정답이 나올 것 같은 상황이지. 여기 해보면 여기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하나, 3개. 여기는 이렇게 올라오면 3개고 여기가 지금 1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게 이 B값이 3분의 1이어야 되고 이 둘이 좌극한 우극한 일단 같아야 되니까 여기 3분의 1. 그 다음 여기는 이 B값이 3이 되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런데 그럼 둘 중에서 누굴 선택해야 되냐? 우리한테 지금 하나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았냐면은 이 함수값이 남았어. 이제 아까는 함수값도 따져볼 필요 없이 이미 안 됐었던 건데 이 함수값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그거는 우리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긴 한데 여기 이거야. 2분의 9를 대입을 해봐야 돼. F의 2분의 9.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이게 지금 4가 돼요. 이렇게. 왜냐면은 여기 4랑 5가 있었잖아요. 이미. 그치? 이 축이 2분의 5라고 하는 2분의 9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 이 축 지점을 잡았을 때 여기 2분의 9에서 함수값이 4가 나온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된다는 얘기. 이렇게.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지? F 2분의 9가 역시 4가 되는 상황을 잡아보면 됩니다. 여기 이 부분 있잖아. 여기 있지. 이 들어갈 숫자는 아직 우리 정할 수 없어. 교점이겠어. 왜냐면 함수값이 여기 딱 정확하게 여기 있을 수 있거든. 그렇게 되면 3개야. 근데 여기 아니라 이런 데 있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2개인 거지. 그건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없어. 결정을 할 수 없고 이거는 마지막에 계산을 통해서 가는 거고 그 전에 F 2분의 9는 4를 처리를 먼저 해보는 게 기본이란 얘기지. 함수값은 아직 몰라. 이거는 함수값 어디 있는지는 정해봐야 돼.
근데 f2분의 9라고 하는 건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2분의 9, 2분의 9. 이렇게 각각 대입을 해버리면 이 값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f2분의 9는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 얘는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a 플러스 b가 나오고 요게 지금 4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이 상황에 b는 3분의 1 한번 대입해보고 b는 여기서 3을 한 번씩 대입해보는 거야. 그치? 계산해보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 b가 3분의 1인데 a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분의 44가 나와. 그럼 이거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a의 개수가 양수여야 되거든. 그치? 근데 이 밑에 거는 b가 3일 때 계산해보면 a 값이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4가 나와. 그러면 최고차항에서 음수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네. 그치?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제 정답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제 fx가 결정이 된 거잖아. fx는 여기 이 부분이 다 만들어졌어. 다 지워서 고쳐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b 값은 3 이렇게 잡힌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이렇게. 그치? 근데 마무리만 해보면 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게 둘이 곱이 3이었잖아. 그치? 곱이 3이었던 거니까 여기 내가 아까 얘기했던 요 상황 있지. 이렇게 곱한 것도 3이 되어야 돼. 함수값의 곱도 3이 되어야 된다. 처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F4에다가 곱하기 G4 이렇게 곱을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상황인 건데 이 G4 값이 3인지 여기 이 상황이지? 3인지 2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함수값이 정확하게 여기 들어가면 3개가 될 거고 그게 아니면 2개가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지. 맞지? 근데 요 값이 이제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잡히면 만약에 함수값이 여기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있다라 하면은 그 F4가 정확히 4인 거거든. 여기 있으면 맞지? F4는 4. 근데 G4도 G4는 3이야. 얘 안 되지. 그치? 이거 안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건 지금 탈락인 거야.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여기를 2로 맞춰주는 거지. 그치? 여기 함수값이 여기 안 있고 다른 데 있는 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잡혔다면은 그러면 F4는 2분의 3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이 지점은 우리가 새롭게 잡은 부분인 거니까 색깔을 바꿔보자. 2분의 3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나머지는 F4 2분의 3이면 그냥 그거 바로 정답이네. 문제에서 F4 물어봤지? 2분의 3, F6은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다. 그치? 여기다 대입하면 정답이 나오겠다. 맞지? 이거 이해됐어? 교점의 개수에 대한 문제는 뭐 늘 나오는 주제니까 이 문제 한번 다시 복습하면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봐. 그리고 그 지인선 1, 2회랑 그 다음에 오늘 살맞이 나눠주는데 1, 2회랑 다 유사 문제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좀 더 추가로 비슷한 문제 풀어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제출해주면 오답 노트 만들어 줄게. 그렇게 또 정리를 해볼게. 요거 정리된 사람들은 아까 그 평가원 21번, 22번 한번 마무리 해보면 되겠어요. 다음 주에 요거 2개만 더 풀어보자.
수는 있어. 카톡. 아, 확인은 할 수 있어. 거기로 보내놨으니까. 뭐, 응? 응? 아, 지금 안 봐도 돼. 나중에. 응.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그냥. 이 공통 엔제 세 종류 나눠줬잖아. 오늘 3개 더 줄게. 이거 다 푼다기보다도 약한 유형들 위주로 푼다 생각하고, 이건 이런 유형 좀 풀어보고 싶다는 거는 좀 풀어봐. 아, 해설지는 받을 사람만 받아도 돼. 해설지 종이로 필요한 사람은 달라고 해. 다 되셨어요. 이거 좀 같이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요거 해설지는 필요한 친구들만 나눠주면 되고. 지우야, 정신 차려. 해설지 혹시 필요해? 해설지 윤재만 주시면 돼요.
21번, 22번 두 문제만 더 풀게. 두 개만 더 해보자. 커피 마시는데도 졸려. (21번) 문제는 최근 경향의 어떤 문제,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오진 않고 있어서 크게 중요하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이것도 어쨌든 지수로그 함수가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중점을 둬서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봐볼까? 이 y는 t-log 2x가 있어. 그 다음에 다른 함수 하나는 y는 2x-t가 있어. 이렇게. 근데 이 둘이 만나는 x좌표를 ft로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x좌표를 ft로 정의. 그치? 근데 이게 읽어봐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평가 문제에서 기억을 줬어. 기억에서 활용을 해봐라. f1은 1이냐?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일단 이 f1은 1이란 말의 의미는 t가 1인자. t가 1일 때라는 거야. t는 1일 때. t는 1일 때 이 f1 자체가 1이라는 얘기는 x 좌표가 1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얘기는 t는 1이면서 동시에 x는 1이면 그러면 이 둘이 함수값이 같은지를 묻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치? 그렇게 접근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1-log 2의 1 하면 0이야. 근데 이 밑에 거에다 대입해보면 2의 1-1은 또 0이야. 그치? t도 1, x도 1인 거니까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둘이 이렇게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f1은 1이라는 상황은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친절하게 그런 걸 이제 유도를 해주고 있는 거야. F는 2냐? 이 얘기도 T가 2이고 X가 2인 상황이 동시에 둘이 함수값이 같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 각각 대입을 해보면 여기에서 2-log 2의 2는 1인데 2의 2-2는 또 1이야. 그럼 여기도 역시 같으니까 문제 이해됐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겠지. 나 뭐 잘못 썼어? 이거 1이었네? 요거 전부 다 1, 1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은 니은에서 t의 값이 증가하면 ft의 값도 증가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렇게 어떤 대수적인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파악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t 값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는데, 기준은 잡기 나름이지만 t가 0일 때를 기준으로 봐보죠. t가 0일 때를 기준으로 본다 하면은 t가 0일 때는 2의 x승인 거니까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되고 y는 2의 x승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y는 -log 2x 그래프는 여기서 함수가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내려오겠지? 여기 t가 0인 거니까 2일 때 1 지나가면은 뭐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내려. 이게 y는 -log 2x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치? 해놓고 나서 t의 값이 증가하면 했으니까 그걸 보면 여기에서 t의 값이 증가하면 이거는 x 양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이야. 맞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에서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 y는 2x-t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요 함수는 t 값이 증가하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y 방향으로. 그치?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때는 그래프가 뭐 이런 형태로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치? y는 마이너스 로그 2x 플러스 t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을 해볼 수가 있다. 그치? 그러면 교점은 처음에 여기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f 뭐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그게 이제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대답인 거야. t 값이 0일 때였거든. t 값이 0일 때. 이렇게. 그치? 근데 요 지점은 이제 f의 t가 되는 거야. 우리 지금 t라고 잡았으니까. 이렇게. 그치? 분명히 교점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지. 그치? 그래프를 아무리 잘못 그려도 이거는 정확하게 이건 짚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점검을 하면 되겠어. 그치? 그치? 디귿은 어려웠던 선지야. 이거를 그냥 현장에서 ft가 t보다 크거나 같다를 그냥 이제 대입을 하면서 때려 맞춰서 이제 맞춘 사람도 있기는 한데 이거를 좀 정확하게 풀려고 하면은 상당히 좀 어려웠다. 이건 해석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봐볼게. 여기에서 저 노란색 함수만 한번 다시 그려볼까? 노란색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했던 얘기대로 다시 해보면 이렇게 간 게 y는 2x-t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이렇게 내려간 게 y는 마이너스 로그 2x 플러스 t 이렇게 두 개. 그치? 이 돼 있는 상황에서 뭘 보려고 해야 되냐면은 ft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 ft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근데 일단 ft는 어딘지 알고 있거든 우리. ft 어디냐면은 여기가 ft야. 여기가 지금. 그치? 근데 ft가 t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t를 어디 잡냐면은 이런 지점에 잡아보는 거야. 이렇게. 그치? 여기 나온 대로 시킨 거야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함수값 봐봐. 그러면 이거는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한 거니까 요거를 그냥 yt라고 이렇게 정의해 볼게.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여기 요 부분이 t 대입하면 여기 1이라는 사실이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 식은 어떤 부등식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냐면은 요 y에다가 t를 대입한 값이 여기 이 y지? 이게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는 확실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이거 이제 해석해보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다 그대로 다시 대입한 거니까 결국에 t 마이너스 로그 2의 t 로그 2의 t지? 이 x자리에다 t 대입한 거니까. 그치? 요게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생각하는 게 쉽겠어? 이거 당연히 안 쉽지. 어렵지.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맞다가 아니야. 문제에서 애초에 물어본 게 이거였거든?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이거 이냐라고 물어본 거. 이게 맞냐? 이렇게 물어본 거.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물음표가 띄워져야 돼. 이게 맞으면 디귿이 정답인 거고 이게 예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디귿은 틀린 거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t-로그 2의 t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어렵거든? 그치? 근데 y는 t-1이랑 y는 로그 2의 t를 그리는 거는 할만해. 그렇게는. y는 요거를 y는 t-1이랑 그 다음에 y는 로그 2의 t랑 이 두 개의 함수로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문제를 출제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에 다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학생이 그걸 파악을 하면서 시험장에서 풀기가 쉽지가 않아. 이렇게 지금 잡아보면 y는 t-1인데 로그 2의 t가 얘랑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보면 1,0 지나가지. 예. 그치? 그 다음에 2,1을 지나가. 여기.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가 얘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y는 로그 2의 t. 그치? 근데 이거에 대한 암시가 어디 있었냐면은 사실 여기 있었어. 여기 있어. 그치? f1은 f. 여기에서 1,1, 2,2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있긴 했었거든. 저기서 암시를 줬었던 건데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y는 t-1이 로그 2의 t보다 항상 크거나 같냐? 아니지. 이런 부분들은 크거나 같은 게 맞는데 이 중간 지점이 예외가 생겨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디귿 선지는 틀렸다. 이렇게 가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치? 그 뭐 실무는 내가 충분히 많이 나눠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최근 파이널 완전 최근에 나온 걸로 이렇게 같이 추가로 풀어보는 거는 평가 문제로 기준을 잡기는 잡되 가장 최근 경향에 맞는 문제로 좀 연습해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을 잘 갖고 있대. 지금 뭐 추가로 풀고 있는 모의고사들 있잖아. 거기에서 다시 한번 적용을 좀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 22번 한번 읽어봐. 22번 바로 하나 더 설명을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 이거 지워도 돼. 다시 설명해 줄게. 어디서 헷갈려? 어디? 니은? 이 F0랑 FT란 말의 의미가 이해돼야 되는데 이거 F0란 말 이해돼? 여기 FT도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T가 커지면서 이 X승은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 거고 T가 커지면서 여기 마이너스 로그 2X는 Y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평행이동한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 평행이동하면서 얘 지금 같이 얘가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교점에 X좌표만 보면 돼. 교점의 X좌표가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아? 이 문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풀어보자. 열린 구간 k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 뭐냐면은 이 존재라는 말의 의미거든. 존재는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지. 그치?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얘기로. 그거를 정확하게 독해를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였다 볼 수 있겠어. 존재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상황을 명확하게 읽어야 돼. 항등식이 아니야. 근데 이 상황이 존재한다는 상황이 도대체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 좌미계 우미계가 아니거든. 그냥 평균 변화의 곱이야.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예시를 들어보는 거야. 그치? 이렇게 증가함수 만들어봤어. 증가함수 만들어서 파악해보면 x1 그 다음에 x2, x3 이게 잡아보면 기울기의 곱이 양수화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물론 이래 x1, x2, x3 사이에 대소관계를 주지는 않았어. 그래서 이거를 마음대로 바꿔봐도 되는데 어차피 바꿔봤자 이 기울기의 곱은 항상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치? 어떻게 만들든 간에. 그치? 감소도 안 될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감소도 역시 기울기의 곱이 음수로 똑같아서 안 된다는 상황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뭐를 끼고 있어야 될까? 이 상황은. 뭘 끼고 있어야 될까? 극점을 끼고 있어야 된다.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극점. 그러니까 증가 감소가 같은 구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뭔가 이런 형태가 지금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K가 이런 데 있을 때 K 플러스 2분의 3이 이렇게 있으면 아니면 이렇게 돼도 되겠지? 이렇게 했을 때 K가 여기 있을 때 K 플러스 2분의 3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 그치? 이럴 때는 여기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확실하지. 그치? 그래서 이 극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잡고 시작을 해봐야겠다. 아까 그 지인선 모의고사에서 극값이 있는 지점에서 교점 개수가 달라지는 거 파악했던 것처럼 이것도 역시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묻고 있어.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어려웠던 포인트는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를 때 뭐부터 먼저 해봐? 시험장에서. 양수? 근데 음수인 경우가 좀 약간 경험적으로는 좀 많기는 해. 그거는 상황에 맞게 해. 근데 이런 거 있지. 아, 이거 뭐 미적분 얘기긴 한데 급수에서 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라고 하는 건 알겠어. 근데 R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아직 몰라. 뭐부터 검증해봐? 음수 쪽이 훨씬 유력해, 그거는. 그치? 근데 우리 마음이 양수 쪽으로 간 양수를 먼저 해보자.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잡혀있는 상황에서 0에서 접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 지점을 이렇게 좀 통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A가 아니라 2A네. 이렇게, 그치? 이렇게 잡았으면은 그러면 여기 비율 관계를 봤을 때 3등분을 해야 되잖아. 0과 2A 사이는. 그 3분의 2A를 빼주면 이만큼이 3분의 4A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여기가 3분. 이렇게 지금 잡힌 상황 파악할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보장되는 K 값이 하나가 있거든. K가 몇일 때는 보장이 될까? 요 상황. K가 몇일 때 반드시 극점을 끼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 몇일 때 극점을 끼고 있어? 숫자로 나오는데? 다나 대답한 것 같은데? 몇?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요 지점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3이거든. 그 사이에 요 극점을 확실하게 끼고 있잖아.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미 결정이 돼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나머지 K 값은 뭐가 생각을 해보면 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먼저 생각해 볼 것 같아. K가 12일 때 있지. 왜냐면 둘이 곱한 게 둘이란 얘기는 없고 모든 정수 K의 곱이 마이너스 10이라고 얘기했거든. 그치? 그러니까 K가 10이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 그럼 그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가 12여야 돼. 요 지점이 12. 12가 되고 요 지점이 12 플러스 2분의 3. 요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얘기한 정답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보는 건데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지. 3분의 4a 그 다음에 이쪽은 12보다 커야 되고 12 플러스 2분의 3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 거야. 그치? 하고 양변에 4분의 3을 곱해줘. 4분의 3 곱해주면 9a 여기는 9 플러스 8분의 9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 들어간 a 값이 하나밖에 없다고. 10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요거 결정했으면은 틀렸어. 잘 풀고. 이거 왜 틀렸을까? 이거. 왜 틀렸을까? 여기서 이 검증이 필요했어. 요 3분의 4a 있잖아. 3분의 4a는 3분의 40이다. 지금 이렇게 됐지. 그치? 요 값이 13점 몇몇이야. 요렇게. 그치? 그러면 요 3분의 4a가 13점 몇몇이란 얘기는 12가 유일한 k 값이 아니란 얘기야. 여기에서 13이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13이 이런 지점에 요렇게 걸쳐 있으면 여기가 13이면 13 플러스 2분의 3이 또 여기 있겠지. 이렇게 돼도 되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서 13이 하나가 추가돼 버려서 전혀 답이 엉뚱하게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뭘 생각하기가 좀 까다로웠을 거냐면은 여기 두 개라고 하는 게 잡혔으면 애초에 두 개였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그럼 뭐랑 뭐로 구분하면 돼? 숫자를.
그렇지. 3과 4로 구분을 해보는 거야. 3, 4. 3, 4가 다 되는 상황을 만들어 볼 수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a. 이 부분이 3분의 4a야. 이렇게 지금 체크가 돼 있을 때 역시 아까처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어. 고정된 값이. 마이너스 1은 정해져 있는데 이 지점이 3일 때 3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4가 있을 때 여기가 역시 4 플러스 2분의 3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지를 따져보는 거야. 그치? 요 지점 졸고 있는 사람들 리뷰노트에 여기 내가 잘못 썼어. 이거 고쳐야 돼. 리뷰노트에서 여기 이 부분 좀 고쳐주면 돼. K 값이 마이너스 1인 건 확실한데 이 K가 이제 3이랑 4일 때를 보는 근데 어디 고쳐주면 되냐면은 이 3분의 4A가 여기 3보다 크고 3 플러스 2분의 3보다 작다를 이렇게 적어놨거든? 근데 여기에서 요 3 아니고 4라고 써줘야 돼. 3. 4랑 3 플러스 2분의 3 사이 있어야 되겠지. 그치? 어딘지 찾았어? 리뷰노트에서? 그래서 결론이 좀 달라져. 양변에 4분의 3 곱해버리면 3a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해보면 4분의 9 플러스 8분의 9 하면은 요 값이 8분의 27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거는 3점 몇몇이거든? 거기 리뷰노트에서 그 마지막 부분 잘못돼 있지. 그러니까 결론은 맞았는데 애초에 여기 들어가는 a 값이 존재하지가 않아. 3과 3점 몇몇 사이. 그치? 정수 a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 정수 a가 없으니까 이 상황도 역시 그냥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이해니 이해됐어? 응. 응. 계산 잘못했어? 4분의 3? 4분의 3? 3에다가 4분의 3 왜 3으로 여기 지금 잘못 썼네? 4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여기 4라고 얘기한 건데 4. 이렇게 괜찮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찾았으니까 이번에는 문제에서 이제 결정되는 값은 하나밖에 없다고 한 거니까 이번에는 여기 이렇게 해보자. 거꾸로 a 값이 음수일 때 보는 건데 이렇게 잡았을 때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0인성 그 여기가 지금 이제 2a가 되는 상 이렇게 지금 잡아보는 거. 그치? 이렇게 잡고 나면은 요 지점이 3분의 4a가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렇게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계산을 할 때 마이너스 12를 써봐도 되겠지만은 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그냥 정답이 되는 사회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 요거 마무리를 한번 직접 해봐. 좀 전에 알려준 대로 하면 돼. 마이너스 4 할 때 마이너스 4 플러스 여기 2분의 3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3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니까 실제로 여기서 부등식은 3분의 4a가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3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거기도 하나 더 틀린 것 같은데 a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왔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 노트에 조금 이 부분 틀렸던 것 같은데 3분의 4a는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나오면서 가능하다는 상황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다. 이렇게. 그치? 지연이 이거 이해됐어? 이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제 유형마다 포인트가 있잖아. 뭘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볼게. 쉬고 싶은 사람들 잠깐 쉬었다 하자. 쉬었다가 오늘은 확통하는 친구들이 이동하는 걸로 할게.